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실현 가능할까요? 의로움이란 사전적 정의의 올바른 것인데, 올바르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할까요? 2009년 출간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은 독자들에게 무엇이 정의라고 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들을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주지 않았죠. 선택의 순간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그것은 각자가 모두 자신이 선택한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로가 각자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현재 한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촛불시위대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정의일까요? 아니면 태극기 부대의 판단이 정의로운 것일까요? 현 상황에서는 각자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는 절대적으로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단지 다수결과 헌법재판에서 밀린 것일 뿐입니다. 소수 의견이라고 정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상고사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단고기를 추정하는 사람들은 4대 사학이 지으려 한 군자국의 역사를 지금도 부정합니다. 제가 수많은 증거를 들이대며 군자국에 대한 실증을 해도 단군의 고조선을 지키기 위해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지나간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두 개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기록에 남아있는 군자국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환단고기가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의는 객관적인 것이 될 수 없고 주관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의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달라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서로 다른 재판부의 다른 판결을 통해서 정의가 얼마나 주관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회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판사에 따라서 그 법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결이 나옵니다. 안희정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은 완전히 다른데 과거의 사건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만 판사들의 시각이 서로 달랐을 뿐입니다. 법이 바뀐 게 아니라 판단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판결에 의해 정의롭기도 하고 정의롭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시사저널에 나온 안희정 1심과 2심 재판부 피해자 어떻게 달리 봤나 2019년 2월 2일 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왜 이렇게 판결이 서로 다르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써져 있습니다. 정의를 판결하는 판사들도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일치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르니 서로가 옳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친일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운동을 한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다수가 생각한다지만 친일파들은 그들의 선택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하기에 그렇게 스스로 옳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발뉴스 2019년 1월 25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나경원 초계기 발언에 표창원 자위대 행사 참석 실수 아님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발췌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초계기 위협 비행 등 계속된 군사 도발에 대해 나경원은 우방국과의 갈등을 지지 확보 수단으로 쓰는 것에 대단한 유감을 표시한다면서도 우리 정부도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외교적 무능을 덮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도 든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의 자존심과 안보를 위해서 엄중히 일본 정부에 항의하되 일본을 외통수로 몰아가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일본을 자극하지 말라는
구한말 때부터 친일파들이 쓰던 말이라고 합니다. 표창원은 나경원의 발언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일본 자민당 한국집으로 보이게 만드는 나경원, 일본 자위대 창립기념일 행사 참석이 실수가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듯해 씁쓸하다고 했다. 나경원은 1963년생으로 일제시대를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대 법대 졸업 후 판사를 지낸 엘리트 출신입니다. 자위대 행사 참여나 BBK 관련 옹호 발언 등의 여러 문제가 있었음에도 19대 국회에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다시 정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녀를 지지해준 유권자들은 그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정의라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서로 옳다고 하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홍익인간 하나뿐입니다. 모든 일을 판단할 때 그것이 과연 홍익인간인가 아닌가 그것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어떤 일이 비록 내 생각에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홍익인간이면 그것이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분란들, 과연 지금처럼 계속 싸운다면 해결이 될까요? 3일 신고에 신은 대덕, 대혜, 대력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정의가 아닌 덕혜력에 의해서 돌아가게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은 정의보다 힘이 센 개인이나 집단이 이기게 된다는 말이죠. 인류의 모든 전쟁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똑같은 힘이라면 지혜로운 집단이 이기게 됩니다. 현대의 과학 문명 발달을 보면 확실하게 지식이 뛰어난 집단들이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로봇들이 보편화된다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입증될 것입니다. 로봇의 보편화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때는 빈부격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극대화되어 사회 갈등이 심화된다고 합니다. 그때 해결책은 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홍익인간의 실천입니다. 현재는 말로만 홍익인간을 떠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홍익인간은 만선행으로 만덕을 쌓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단에서 다툼만 지속되고 있다면 그곳에는 선행으로 덕을 쌓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취하기에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참고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는 마지막으로 공동체주의를 정의와 연결합니다. 공동체주의라는 것은 홍익인간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싶으면 홍익인간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정의라는 것은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의를 추구하고 싶다면 홍익인간을 기준 삼아서 어떻게 해야지 홍익인간을 이룰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선행을 한다면 모두가 이로운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이로운 세상이 실현된다 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실현이기도 하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